안녕하십니까.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입니다. 오늘은 그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와 함께 이번 19대 국회 마지막 세법 심사에서 반드시 이것만은 다뤄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성처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그 19대 국회 마지막 세법 심사가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시작이 됩니다. 정부가 지난 8월 달에 그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몇 가지 의미 있는 제도 개선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년 고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문제라든지 또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 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과 같은 의미 있는 개정안들이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국가재정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매년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조세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라 할 공평성과 또 조세정의 이런 것의 실현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5가지 쟁점세법의 통과에 대해서 정부와 그리고 국회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 촉구하고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법인세 정상화입니다. 워낙에 오랫동안 쟁점이 되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하지 않아도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매년 재정 적자가 30조씩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조 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이 3년 연속 발생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된다면, 올해도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된다면 사실상 국가재정의 정상적인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그런 기조가 허구임이 명확히 밝혀졌는데도 사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중대한 저는 직무유기이고 책임의 방기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 이후에 6년간 법인세수가 거의 제자리였습니다. 소득세수는 50% 늘어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법인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아서 제자리 걸음인 게 아닙니다. 법인의 소득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인세수가 제자리라는 것은 그만큼 이명박 정부 시절에 했던 그런 법인세 감세가 구조적으로 우리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시정하지 않는 것은 국가 재정 운영상의 중대한 그런 결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번 세법 개정안 논의에서 반드시 법인세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식 양도 차익 과세 정말 공평하게 가야 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얼마 전에 올해 초죠. 정몽구 정의선 부자가 현대글로비스 주식을 팔아서 1조 1,500원이 넘는 주식 양도 차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글로비스 이 주식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우월적 지위를 재벌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그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이렇게 주식 가치를 부풀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세율은 고작 20%밖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표상 그 근로소득이 한 8천만 원 정도 되면은 24% 최고 세율을 내게 됩니다. 직장인은 8천만 원을 급여로 받아서 24%의 세율을 적용을 받는데 사실상 재벌의 우월적 지위와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1조 원이 넘는 양도 차익을 얻어도 거기에 20%의 세율밖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조세의 근본 원칙인 조세 정의와 형평성이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동산 양도소득이나 다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6%에서 38%까지 즉 소득세의 누진과세를 적용하는 데 반해서 이 주식에 대해서만 이렇게 단일과세를 20%로 하고 있는 것은 주식시장의 활성화라는 그런 명분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조세 정의와 조세 형평성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다른 양도소득과 마찬가지로 6%에서 38%까지 이런 누진과세 적용 원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이번에 이른바 최경환 부총리의 작품이라고 내놓은 이 ISA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죠.
이 문제는 저는 좀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재형저축이나 이 소득공제 장기 펀드는 5천만 원 이하 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민이나 또 근로자들의 이런 자산 형상을 위한 그런 공제 제도였습니다만 ISA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다고는 하지만 모든 소득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전체 금융소득자의 0.3%밖에 안 됩니다. 결국에는 이 ISA는 상당수의 부유층, 즉 자산 부유층에게도 이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말은 언뜻 그럴듯해 보이는데 기존의 그런 재형저축 제도나 이 소득공제 장기펀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부유층을 위한 과세 특례 제도로 이게 변질될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 이거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몇 년간 논의가 유예돼 왔고 원칙 없이 논의가 유보돼 왔습니다. 이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눈치를 볼 문제가 아니고 근로소득에 준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종교인 과세는 도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 그 여론을 보면 대표적으로 조세 형평성을 해치는 그런 그 문제점의 하나로 이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 종교인 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꼽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몇 차례 개선안을 만들어서 그 국회에 제출했습니다만 국회 조세소위에서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공전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종교계의 반대를 그 이유로 꼽는데 근데 그 반대라는 것이 그 실상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천주교는 이걸 반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교 또한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 기독교 교단 중에도 그 감리교 교단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미 과세를 시행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일부 기독교단에서 반대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동안에 정부와 국회가 그런 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설득하기 위한 여러 차례의 노력을 벌였고 또 종교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종교인 소득이라는 이 세목을 별도로 신설하고 또 공제제도와 EITC와의 연계 이러한 충분한 보완책들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대다수 국민이 사실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조세 형평성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이 종교인 과세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 형태의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세금 세제상의 특혜를 주려고 하는 시도들을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창업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부모로부터 현재 30억 원까지의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유예 조치를 50억 원으로 확대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부의 무상이전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시도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번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습니다만 가업 상속공제 확대를 통해서 상속세 무력화, 또 증여세 무력화하려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벌 일가들의 여러 가지 그 우회 증여에 대해서 새롭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조항은 사업계 유용을 통해 이익은 매년 얻는 데 비해서 증여세는 단 한 번만 과세하는 방식이어서 사실상 편법 증여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그런 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의견을 밝힙니다. 세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공평이고 정의입니다. 이런 원칙이 흔들리게 되면 사실은 조세 저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세제 전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정부가 그 연말정산 제도 개편 과정에서 제도를 거듭 번복하고 또 애초에 정부가 설명했던 것과는 다른 그런 결과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국민적으로 이 지금 조세 제도와 조세 행정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원칙들 그리고 이번 세법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되고 개선돼야 될 과제들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과연 대한민국이 조세 정의와 조세 형평성이 실현되는 나라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기획재정이 조세소위의 일원으로서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이번 세법 과정에 논의 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참여연대 안진걸 소장 의견 말씀 듣겠습니다. 네,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에서 일하고 있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저희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부자 증세라고 통칭했지만 사실 필요하다면 제대로 된 복지국가와 민생대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중산층 서민들도 일부 증세할 용의가 있으니까 부디 제발 공평과세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기자님들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시고 이미 분개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연말정산 방식 개편이라든지 담배세 증세라고 해서 여러 형태의 서민 중산층 증세는 사실상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평과세의 가장 큰 축인 부자 대기업 증세 또는 정상화가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그렇게 엉뚱한 노동계약이나 저희들이 보기엔 정말 엉뚱한 정책 노동계약이나 국정화는 그렇게 올인해서 밀어붙이면서 법인세는 이야기도 못한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인상도 아닙니다. 오죽하면 법인세 인상 30%까지라도 인상해보자고 주장했던 분들도 다 아주 목표를 현실화해서 예전에 25%까지 최고세를 받았던 것처럼 부디 엄청 깎아줬는데 이제는 정상화해보자 25% 인상도 아니고 정상화라고 그 목표도 굉장히 낮춰서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정부 여당은 도대체 얼마나 재벌 대기업에게 로비를 받고 재벌 대기업 편을 들어줘야 직성이 풀리는 것인지 법인세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물론 조금은 전향적이었던 한때 전향적이었던 한 원내대표가 법인세도 논의할 수 있다 했다가 쫓겨나기까지 했는데요. 그 아주 소수 의원을 불구하고는 빼놓고는 법인세만큼은 안 된다는 아주 답답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언론지상에 보시면 무상교육 예산 없어서 지방교육청, 지방재정 파탄위기에 놓여있다고 지방교육청 교육감들이 직접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 무상까지는 아니어도 제대로 정말 복지를 하려면 정말 많은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그 예산을 어디서 가져야 될 것이냐? 계속 담배세 올리고 또 주세도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최경환 의원 부총리 지역구를 중심으로 무려 2조 원의 예산 특혜가 주어진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정말 올려야 될 법인세나 종교인 과세, 정상에는 법인세나 종교인 과세 같은 것은 미루고 그리고 그나마 없는 예산에서 실세, 박근혜 정권의 실세들의 예산은 무려 2조 원이나 기재부가 주로 뭐 하는 곳인지 여러분도 아시죠? 저희들이 의원들하고 열심히 정말 꼭 늘려야 될 예산안 상임위에서 통과시키면 기재부하고 예산위에서 깎는 것을 주로 하는 기재부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게 최경환 의원 지역구 중심으로 무려 2조 원을 늘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늘려야 될 세금은 안 걷고 그리고 아껴 써야 될 세금은 그런 식으로 탕진하고 있으면서 법인세 인상은 또는 법인세 정상화는 논의조차 할 수 없다는 이런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획조정위원회 상임위에서 본격적으로 조세 관련 법률이 논의되는 오늘에 맞춰서 그동안 시민사회랑 함께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온 박원순 의원님과 함께 제가 먼저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내일은 정의당 원내 지도부가 함께 또 이어서 각종 민생입법과 법인세 인상을 다시 한번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거의 매일처럼 정말 이번 국회의 마지막 국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돼야 될 민생입법과 최소한 법인세 정상화하고 종교인 과세, 다음에 정봉구 회장 일가에서 나온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소득을 거두면서도 20%만 세금을 내고 있거나 아니면 사실은 좀 더 규모가 낮은 법인이라든지 개인들 같은 경우는 아예 아직도 주식 양도 차익이 과세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주식 양도 차익 과세도 세율을 올리고 빠짐없이 과세되는 방향으로 반드시 정비돼야 된다. 이 세 가지만큼은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일찌감치 2달 전에 참여대에서도 관련 이슈 리포트를 발표해서 의원님들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정말로 복지와 민생 확대가 절실하고 그것이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보고는 이제 OECD, IMF 사방팔방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만은 오로지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 사회 정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절대로 서민 중산층이 살 수도 없고 두터워질 수도 없고 경제위기도 극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만큼은 성역이나 이 정권에서 성역이나 다름없는 법인세, 종교과세 반드시 정상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내일처럼 뜻 있는 야당 의원들과 또 말이 통하는 여당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